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2018년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월 초이기 때문에 지난달 11월 말 그리고 이번 12월 초에 나와 있는 부동산 관련 뉴스들을 보면서 어, 정확한 어떤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고 뉴스를 같이 읽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도 잠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정말 뭐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정보들 중에 진짜 정보와 저급 정보를 구별할 줄 아는 구별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부동산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같은 언론사인데도 일주일 사이에도 뭐 언제는 뭐 찬바람이 뭐 분다 뭐 냉각됐다 그 또 다음 주에 보면 또 뭐 열기가 후끈 이렇게 달아오른다 이런 제목들을 보면 이제 언론이 이제 결국은 노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이 일단 너무 자극적이고 같은 언론사이면서도 기자들에 따라서 너무 같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많이 다른 거를 볼 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구분할 줄 알고 저급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구별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달, 두 달치 기사들 중에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들을 모아서 방송을 해드리곤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12월 1일, 그 다음에 11월 28일 파이낸셜 뉴스, 그 다음에 아시아경제, 그 다음에 조선비즈 기사 세 가지를 보면 이 세 가지에도 제목이 각각 달라요. 뭐 어떤 제목은 찬바람 부는 경매, 내년 부동산도 암울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아시아경제는 뭐 서울 아파트 경매가 꽁꽁 얼어붙었다. 낙찰률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비즈의 제목을 보면 집값이 꺾였다고 하는데 감정가를 웃도는 고가 낙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럼 과연 이 시청자들, 일반 독자들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어떻게 나아갈 바를 방향을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같이 기사를 읽으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보면 이게 지금 2018년 11월 28일 뉴스예요. 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2018년 11월 이제 11월 달에 처음에 92.4%에서 시작했던 낙찰가율이 지금 86%, 평균 86%까지 떨어졌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건 전국 아파트 경매입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많이 떨어진 물건들이 여기에 같이 섞여 버리면 낙찰가율을 보고 전국이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이제 85%면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물건마다 좀 다르다라는 거, 이게 통계 추이를 보실 때도 어떻게 어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뽑았는지 이 데이터는 말하자면은 전체적인 어떤 방향만 제시해 줄 뿐이고, 이 중에 전국 아파트 경매 물건 중에 뭐 미분양인 물건도 있겠고 그냥 일반적인 물건도 있고, 그 중에는 뭐 지분매가, 그 다음에 감정가가 뭐 4년 전 감정가라서 최근에 많이 오른 물건 이런 거 다 섞여서 감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수치를 보시고 나머지 자기만의 수치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록에서 이 뉴스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경기의 선행 지표인 경매 시장에도, 자, 조금 줄일게요. 사이즈가 너무 확대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한 치수를 줄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보면은 부동산 경기의 선행 지표가 되는 경매 시장에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 주택시장이 호황이던 2016년, 2017년에 경매 물건이 안 나온다는 말이 돌았지만 요새는 서울 아파트 시세보다 5천만 원 저렴하지 않으면 안 받아간다라는 말이 있다라고 기사에서 다루었고요. 이 밑에 보면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는 거래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매매된 시점과 한 2달 정도의 시차가 있다. 그러니까 흔히 호가가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 냉각기에는 거래가 없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경매는 냉각기든 뭐 활화기든 경매는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거래가 없어서 호가가 확인 안 될 때, 그럴 때는 경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물의 가격이 시장을 제일 잘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급매물은 경기와 상관없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논외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매 물건에 제가 앞서 데이터 수치 그래프 보면서 말씀드릴 때 이거는 특수 물건이나 전국 물건을 다 했기 때문에 특수 물건하고 이런 것들을 빼고 논외로 또 이런 어떤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렵죠. 그 일일이 사람이 권리 분석해서 특수 물건을 빼고 일반적인 물건, 인수권리가 없는 물건만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로 뽑아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하셔야 된다, 스스로. 예,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기록을 보면 이제 서울 아파트 뭐 안 싸면 안 산다. 제가 좀 메모를 해놨어요. 왜냐면 기사를 보다가 제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이제 글씨를 써놓는데 이게 이제 나왔네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스스로 생각하는 힘 길러야 할 때다. 자, 서울 아파트 경매가 꽁꽁 얼어붙었다. 자, 많이 떨어졌다. 뭐 등등등. 자,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 기사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본 키포인트는 하지만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그 응봉동에 아파트 2개가 금호현대랑 아파트 2개가 1년 전에 감정하고 지금 시세가 그 사이에 2억이 올랐어요. 예.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아파트가 13명이 몰려서 4억 1,400만 원인 것이 148%에 낙찰이 됐고, 또 바로 그 뒤에서 대림 2차 아파트가 140%에 낙찰되는 바람에 이렇게 서울 아파트가 감정가 대비 뚝뚝 떨어지고 꽁꽁 얼어붙었는데 왜 낙찰 비율이 올라가냐, 이런 물건들이 한두 개 그 달에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140%씩 돼버리니까 당연히 평균 낙찰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서 보셔야 된다. 그 다음 기사가 또 나왔어요. 집값이 꺾였다. 그런데 감정가로 웃도는 고가 입찰이 잇따르고 있다. 이것도 또 한 번 그 은봉동 금호 현대 아파트를 다루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감정가가 낮은 물건 시세보다 낙찰된 시점, 낙찰 매각기일보다 감정한 시기에 뭐 많이 오른 물건들은, 그 다음에 일반 매매에서 금매는 항상 예외로 두셔야 된다. 예, 싸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가가 눈에 띄게 낮은 물건, 또는 특별한 인수권리가 없는데 너무 많이 유찰돼 버린 물건들은 항상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수치, 지금 현재 2018년 12월 서울 주거시설,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물건을 뽑았고 그 물건들이 낙찰되는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나만의 수치를 말씀드리자면은, 서울 아파트, 특히 이제 대단지,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 뭐 말하자면은 뭐 땡땡자이, 뭐 내지는 땡땡땡 뭐 아이파크, 이런 대단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세대수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 서울시 아파트는 지금도 감정가 대비 높게 낙찰됩니다. 감정가 100에서 110% 사이 낙찰되고 있는 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매긴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냥 제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인수권리나 지분 매각이나 이런 없는 물건들만 보면서 제가 요새 낙찰가가 이렇구나 하고 제 나름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관심 있는 지역, 뭐 말하자면 평택에 사신다. 평택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 평택 평균 낙찰가를 본인이 수치를 매길 수 있도록 좀 검색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지만 나홀로 아파트 또는 다세대 빌라이지만 유찰이 많이 됐거나 아니면 감정가가 낮다거나 아니면 좀 전월세가 잘 받쳐주는 지역, 뭐 내지는 역세권인데 뭐 트리플 역세권에 있다, 위치가 아주 좋다, 학군이 아주 좋다, 그런 지역에 있는 다세대들은 나홀로 아파트,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있지만 뭐 세대수가 작다거나 그런 아파트들하고 같이 섞여서 감정가의 90에서 1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지하, 그 다음에 다세대지만 뭐 1차에 낙찰 받을 만큼 썩 큰 메리트 없는 물건, 말하자면 이제 싸게 받아야 메리트가 있는 물건들은 지금 80%가 마지노선이고, 반지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액 이하에 내가 낙찰받지 않겠다, 이런 어떤 싸야만 메리트가 있는 물건들은 이제 80%를 딱 마지노선으로 밑에서 낙찰되고요. 이제 이 물건은 그래도 다세대지만 이 정도 금액에는 써야겠다 하는 어떤 위치에 있는 물건들은 감정가 대비 80%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지금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뭉뚱그려서 말하면 이제 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감은 무엇냐? 첫 번째, 이 진짜 투자 정보와 정확한 데이터와 이 저급 정보, 인터넷에 떠도는 저급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구별력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런 수치들을 계속 접하면서 어느 정도 감은 갖고 계셔야 된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치는 전국적인 거고, 또는 어떤 특별한 달에 특수 물건이 왕창 나와버리면 이게 수치라는 게, 그 통계의 오류라는 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다르게 볼 수 있는 수치, 이런 수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계속적으로 검색하면서 누적되는 물건들이 많아지면 이제 요새 뉴스에서는 이렇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렇구나, 내지는 뉴스에서는 이렇게 다뤘는데 실제는 안 그렇네 등등, 그런 어떤 나만의 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매가 일반 매매하고 다른 이유는, 일반 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매매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거나 뭐 금액이 안 맞다 그러면 뭐 언제도 중단될 수 있지만, 경매는 집행법원에서 채권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매도자의 의향은 여기서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채권자의 의향이 반영되고 채권자와 매수자와 중간에 집행법원이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냉각기, 뭐 내지는 부동산이 잘 원활하게 매매되지 않을 때는, 호가라는 거는 원래 시세보다 싸기 때문에 논매로 한다면 무엇을 지표로 삼아야 될까? 그러면 결국 경매 낙찰가가 제일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경매라는 어떤 프레임 때문에 경매로 부동산을 보면 일부분만 볼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경매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매는 부동산의 끝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아는 사람은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제일 많이 사고 파는 공인중개사가 많이 알겠지, 뭐 내지는 뭐 어디에서 뭐 공부하시는 어느 뭐 교수님이 많이 알겠지, 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안 하실 분들도, 나 경매랑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그 어떤 그 감을 좀 가지시길 바라고, 거기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 결국 내공이 있어야 된다. 내공이 있어야 자기가 낙찰받은 물건 내지는 자기가 산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이게 지금 때가 아니다 싶을 때는 안 팔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공이 없는 사람,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잦은 바람, 주위에서 조금만 흔들러도 흔들어 버리죠. 이거를 마지막까지 삼켜야 되는데 입에까지 물고도 뱉어버리시는 분들은 왜 그런가? 내공이 없어서 그렇죠. 본인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야, 요새 분위기 이렇다는데 너 왜 그런 걸 했니? 그런 말에 어머 진짜 그런가?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과연 그런 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내공도 결국은 어떤 공부,
내지는 이 부동산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매일 꾸준히 열심히 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관심을 두시면서 이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내공이 쌓이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이럴까 말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엔 해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2, 3년 지나버리면 그만큼 내공이라는 게 쌓일 수 없습니다. 어떤 분야나 마찬가지죠. 이게 뭐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는 길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 AI 시대에 많은 그 가치관과 이런 어떤 것들이 혼돈하는 시대에는 결국은 본인이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본인의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원포인트 강의를 나가면 많은 분들이 이 어떤 지역을 찍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을 찍어드려도 본인이 내공이 없으면 그 물건의 가치를 몰라서 버려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지역이 좋다, 어느 지역을 찍어주는 그런 어떤 원포인트 강의만 좀 쫓아다니실 게 아니라 본인의 그 실력을 기르시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책도 좀 많이 읽으시라고 이제 뉴스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이런 어떤 자기에게 유익한 도움이 된다고 싶으시면 1인 방송도 좀 꾸준히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년도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전망할 때 뭐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도 그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 내년에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경매 물건이 늘고 있고 유찰된 물건들하고 같이 섞여서 경매 진행하는 물건이 늘고는 있습니다만 쏟아진다 할 때도 사람들이 원하고 인기 있는 물건은 안 쏟아집니다. 예, 안 팔죠. 예, 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그 기간 동안 못 올랐던 부분만큼 빠른 시간에 오르는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옥석을 가려야 되죠. 싼 물건은 많이 나오는 물건, 쏟아지는 물건은 쏟아지는 물건에 맞는 투자 패턴으로 물건을 고르셔야 되고요. 예, 싸지 않으면 낙찰받지 않겠다라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인기가 덜한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죠. 냉정하게. 그래서 앞으로 내년 부동산도 제가 또 내년에 2019년도에 또 중요한 기록들을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좌표를 찍어 드린다고 할까요? 예, 그런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